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7시 뉴스입니다. 최근 최악의 미세먼지가 충북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온 미세먼지는 시민들의 일상과 겨울 풍경도 바꿔버렸는데요. 이 상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업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희뿌연 미세먼지에 갇혔습니다. 눈발마저 날리는 도심 스케이트장은 방학 중임에도 한산합니다. 제천시는 아예 야외 스케이트장 운영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적어요. 찾아오시는 분들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좀 피해가 좀 많다고 봐야죠. 예. 평소 시민들이 즐겨 찾는 상당산성은 잦은 미세먼지에 주말과 평일할 것 없이 등산객들의 발길이 크게 줄었습니다.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덜 오시지 많이 줄었죠. 이런. 없어요 오늘은 더군다나. 더군다나 없어 오늘은. 이와는 반대로 실내 스포츠 경기장은 북적입니다. 미세먼지 탓에 외출을 꺼리는 시민들이 실내로 몰린 겁니다. 야외 활동을 못하니까 실내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마땅히 갈 곳 없는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실내 놀이시설을 찾았습니다. 청주 어린이회관 등 실내 체험시설도 인기입니다. 눈도 아프고 목도 칼칼하고 해서 아무래도 아기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안전을 생각해서 실내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미세먼지를 피해 실내에 발이 묶이면서 눈과 얼음을 즐기던 겨울 풍경도 사라져버렸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청주 충북환경운동연합은 청주 성안길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충청북도 등에 촉구했습니다. 청주 충북환경운동연합은 사업장에서의 미세먼지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신규 산업단지 조성 계획 철회, 도시공원 유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6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괴산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촬영한 당시 현장 사진인데요. 이 좁은 방 안에는 타다 남은 번개탄이 이렇게 발견이 됐고요. 근처엔 소주병도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던 점, 그리고 변사자에게서 특별한 외상을 발견하지 못한 점 등으로 미뤄 이 남성이 술을 마신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숨진 60대 남성, 홍윤표 씨의 유가족들 입장은 다릅니다. 이 단순 자살로 보기에는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너무 많다는 건데요. 홍 씨의 이동통신사 통화 내역상엔 숨진 채 발견되기 직전까지 통화와 문자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 정작 홍 씨의 휴대전화엔 이 기록이 모두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기에 현장에 번개탄을 피우는 라이터가 없는 점 등 일반적인 자살 현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이들은 1년 7개월이 넘도록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숨진 홍윤표 씨가 괴산에 사는 지인의 집을 찾은 건 지난 2017년 5월 2일. 하지만 일주일 뒤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홍 씨는 20여일 뒤 지인의 집 별채에서 심하게 부패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조사와 부검 등을 통해 홍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문제는 홍 씨의 휴대전화 내역입니다. 발견 당시 꺼져 있던 홍 씨의 휴대전화엔 통화 기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통신사로부터 입수한 홍 씨의 휴대전화 수신 기록엔 사망 추정 시점 이후에도 유가족과 모두 6차례에 걸쳐 4분가량 통화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연히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는 그 기록을 보고도 우리는 이게 메시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음성 메시지가 아니고 통화를 한 거고 홍윤표 씨는 홍옥순 씨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홍 씨의 지인들도 홍 씨 발견 직전까지 문자와 음성 메시지를 남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홍 씨의 휴대전화엔 당연히 남아 있어야 할 이 기록들이 모두 사라진 겁니다. 그 현장을 조작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본다면 누군가가 개입된 상황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이 든 거죠. 당시 유가족들은 이를 토대로 재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석 달 뒤 자살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괴산경찰서는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정식 인터뷰를 거절하면서 수사에 충실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며칠 전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이 조사 결과 20년 넘게 면허 없이 운전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새벽 시각 한적한 도로 한 남성이 서 있습니다. 얼마 뒤 이 남성은 차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틀 만에 사고를 내고 달아난 뺑소니 운전자 47살 이모 씨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면허 없이 20년 넘게 운전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운전을 자주 했지만 검문 검색에는 단 한 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씨는 본인 명의의 차량까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사고를 낸 뒤 무면허가 발각될까 두려워 사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진술했습니다. 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도로 반대편에 쓰러져 의식이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도주한 사실이 명확하기에 경찰은 이 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도주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반도체 실적 악화로 충북 지역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청주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9.4%, 한 달 전보다는 12.7% 감소한 17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27.1%, 일반 기계류도 18.9%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역 수지는 12억 2천만 달러 흑자로 전국 흑자의 28.1%를 충북이 기여했습니다. 박경국 자유한국당 청주시 청원구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이 사퇴했습니다. 박경국 위원장은 비대위가 임명했음에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에 선출되지 못한 것은 부덕의 소치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능력 있는 인사를 다시 선출해 어려움에 처한 당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새로운 조직위원장 임명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충북을 비롯한 도내 11개 시군에서 다양한 기념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시민사회단체들도 의미 있는 사업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시 남주동 입구의 작은 공원. 1919년 3월 7일, 당시 우시장이었던 이곳에서 수백 명의 청주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쳤습니다. 이어 3월 22일과 4월 2일에도 천여 명이 시위에 나서는 등 청주에서도 들불처럼 독립운동이 일어났지만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청주 만세공원이다라고 이름을 좀 바꿔 부르자. 그리고 이 자리에 만세공원답게 새로운 청주 만세운동의 기념 조형물을 세워보자. 충북의 시민사회단체가 총출동해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렸습니다. 도내 시군에 남겨진 역사 기록들을 모아 독립운동의 역사를 바로잡고 새로운 100년, 자주 평화 통일 번영의 시대로 나아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3.1 만세 시위를 전개했던 선조들의 자주 독립을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합니다. 충청북도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전국 최초의 여성 독립운동가 전시시설을 비롯해 임시정부 행정수반 동상 건립 등 8개 사업에 28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범도민적으로 이런 행사가 널리 홍보가 되고 확산이 돼서 많은 도민들이 참석을 하고 나라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과거의 형식적인 기념 행사에서 벗어나 지역 차원의 다양한 사업과 역사 바로잡기 노력들이 3.1운동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전망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김병우 교육감이 올해를 학교 자치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진보교육에 대한 확실한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민주주의, 노동인권, 무상교육 등을 제안하며 학교 교육에 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교사 76%가 찬성해 행복 씨앗학교가 추진됐던 제천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동문과 학부모들이 서명운동까지 벌이며 반발했고
결국 학교가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긍정과 부정 평가 속에 행복 씨앗학교가 확대됩니다. 올해 49곳에서 김병욱 교육감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70곳, 도내 전체 학교의 15%로 늘어납니다. 청주 지역 행복교육지구의 올해 규모는 2배, 예산은 3배로 늘고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교육을 주도할 민주학교도 시동을 겁니다. 실천을 통한 그런 민주주의, 실천을 통한 인권 존중, 또 그다음에 좀 평화 통일 교육도 역시 실천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좀 더 이제 가까이 와닿게끔. 전국 첫 학부모 연수 기관인 학부모 성장지원센터도 충주에 문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무상급식에 이어 고교 수업료와 학교 운영비 전액을 면제하는 무상교육도 2022년 완성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교육복지 영역을 심지어는 학생들의 교통비를 넘어서 용돈까지 주는 교육복지 선진국가들의 사례를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 우리나라 경제 수준으로 그 못할 것 없다. 진보 교육에 더욱 고삐를 당긴 충북교육청. 하지만 다양한 시도와 예산 지원에도 그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김병우표 혁신 과정에서는 적잖은 진통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아이를 출산하면 많은 여성들은 경력이 단절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자신의 재능 발휘를 시작으로 사업체를 내고 엄마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장이 열렸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기자기한 소품과 가지각색의 액세서리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아기들을 위한 촉감놀이용玩具와 목욕용품은 이곳을 찾는 엄마들에게 최고의 관심 상품입니다. 이 제품들은 모두 엄마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300여 명의 엄마 회원들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만 있다가 판매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매출로 이제 가다 보니까 집에도 도움이 되고. 결혼 전에 이거를 직업으로 했었는데요. 이제 아기 낳고 나서 경력이 좀 단절될 뻔했다가 이런 좋은 청주에서 하는 이런 계기가 있어서.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문 등으로 불안한 엄마들에게는 역시나 안심 먹거리가 큰 인기입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한 토종닭 계란은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보다 친자연적인 방식으로 방사양계를 한 토종 재래 닭으로 무항생제, 무산란 촉진제로. 이런 친환경 제품과 맞춤형 제품들로 엄마들은 그야말로 대만족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 번에 옷이랑 먹는 거, 뭐 이런 애기들 체험할 수 있는 게 다 같이 있어서 너무 실용적인 것 같아요. 애기 엄마들이 만든 거니까 믿고 하는 거니까 뭐 너무 좋아요. 네, 제품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경력이 단절된 엄마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믿고 살 수 있는 소비자들에게도 만족감을 주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어제 발생한 충주시 목행동 상수도 파열 사고의 복구 작업이 발생 6시간 만인 오늘 새벽 12시쯤 완료됐습니다. 사고는 배관 작업을 하던 굴착기가 근처에 있던 직경 300mm 상수관을 건드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 산단 일부 업체가 단수되며 불편을 겪었으나 충주시는 복구 작업을 통해 수돗물의 공급이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10시 15분쯤 청주시 복명동의 한 교차로에서 최 모 씨가 몰던 택시가 길을 건너던 55살 정 모 씨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정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택시 운전자 최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정쯤에는 청주시 오창읍의 한 교차로에서 37살 김 모 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81%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다른 차와 부딪혀 모두 3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제3회 충북 봉사대상 업무 예박식이 안영모 국제라이온스협회 충북지구 총재와 CJB 이한목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CJB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안영모 총재와 이한목 대표는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하고 봉사 정신을 기르기 위해 충북 봉사대상을 수여하기로 협약했습니다. 충북 봉사대상은 국제라이온스협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다음 달 각 부문별 유공자를 선정해 시상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 나은숙 본부장이 저희 CJB를 직접 방문해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 100만 원을 이한목 대표에게 기탁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주 복대일동 40통 주민일동이 20만 2천 원, 제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9만 5천 원, 청주 사창동 22통 주민일동이 12만 5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제천 소월리 마을회, 제천 모정 1, 2 마을회, 제천 애련 1, 2 마을회, 제천 원서리 경로당에서 각각 10만 원, 청주 복대일동 61통 주민일동이 6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을, 적십자사 충북도지사와 희망 나눔 적십자 모금 캠페인을 이달 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CJB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농협 또는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청주에서는 청주시 한의사 회장 이취임식이 저녁 7시 그랜드플라자 호텔에서 열립니다. 가족 뮤지컬 동화나라 앨리스가 오전 10시 15분과 11시 20분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옥천에서는 치매 인식 개선 교육이 오전 10시 청산 노인복지관에서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고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제천 영하 14도, 보은 영하 12도, 청주 영하 7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1도, 충주 0도 등 영하 1도에서 1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내일은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새벽부터 1cm 내외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7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